허경영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5%대 지지율을 돌파를 하면서 수치상으로는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크게는 대중적 인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네. 이미 허경영 후보는 거의 연예인급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과 선거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알아야죠. 인지도. 예. 그다음에 호감도, 충성도인데 그럼 충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죠.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당시 3위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허경영 후보였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때 중요한 건 그걸 충성도까지 끌어내면 뭡니까? 그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팬덤이 되는 거죠. 예. 팬덤을 만들 때 말 그대로 정치인들은 영향력, 파괴력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평가를 해주신 거네요. 그럼요. 여론조사 기관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까지를 여론조사에서 보기로 포함한다. 왜냐하면 허경영 후보도 꾸준히 조사에 보기로 포함됐다면 저는 5% 이상 나옵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가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본인 스스로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왜? 포함이 되는 조사에서는 꽤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4.7, 4.8. 그거 상당히 그렇게 놀라운 지지율입니다. 네. 적어도 지금 허경영 후보는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 네. 그리고 그 주목받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호감 선거예요.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따라서 일관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지금 저출산 문제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선 후보 있습니까? 예, 십수년 지금 전부터 허 후보는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육아 문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교육, 예. 사교육 개선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면에서는 허경영 후보의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유튜브 대선입니다. 유튜브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출연도 하는 것이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네. 허경영 후보가 숱한 유튜브 100만 이상 구독자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지지율의 동력이 된 것이죠. 네. 오죽했으면 제가 허경영 후보를 실제로 봤거든요. 아이고 우리 배 소장님 네. 함께해요. 예, 예. 함께합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예, 정도로 예. 본인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기존 후보 지지도 흐름과 조금 다른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5%대 지지율을 돌파를 하면서 수치상으로는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만의 이미지가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혐오를 반영하는 어떤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선 후보로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이제 가졌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크게는 대중적 인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나. 예. 이미 허경영 후보는 거의 연예인급이죠. 예. 우리가 대중성이 중요한 것은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허무맹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대선 후보들이 다 허경영 후보와 비슷한 뭐 기본소득 얼마를 주겠다. 또 병사 월급 200만을 주겠다. 예. 오히려 허경영 후보의 과거 공약을 이전 공약을 쫓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인호충, 인호충,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뭐 공중부양, 예. 노래 이런 것 때문에 비호감이 있는지 몰라도 끊임없이 유튜브 100만 이상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호감도를 높여왔거든요.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인지도 호감도가 높아지면 뭐가 생기냐? 뭡니까? 충성도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 이게 충성도입니다. 그럼 충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예.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과 선거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알아야죠. 인지도. 예. 그다음에 호감도, 충성도인데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지도 정도에 머물렀던 허경영 후보가 호감도와 충성도까지 생기다 보니까 지지율이 훌쩍
5%포인트대로 높아졌는데 이걸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당시 3위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득표. 글쎄요. 누구셨죠? 자, 공부를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후보였죠. 정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박영순 후보 다음에 3위 득표자가 허경영 후보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고 호감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6월 선거에는 대거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때 중요한 건 그걸 충성도까지 끌어내면 뭡니까? 그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팬덤이 되는 거죠. 예. 팬덤을 만들 때 말 그대로 정치인들은 영향력, 파괴력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평가를 해주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평균 지지율이 이제 5% 이상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허경영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5%가 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제로 그 선관위가 정한 토론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지금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허경영 후보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조사는 허경영 후보를 보기에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조사는 주요 후보들 대략 5명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정도만 포함을 해요. 예. 근데 허경영 후보는 주장할 수 있겠죠. 허경영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 심지어는 손학규 후보가 지금 사퇴 선언을 냈지만 왜 나는 저기 보기에 포함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자세히 이런 부분도 좀 여론조사 기관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까지를 여론조사에서 보기로 포함한다. 왜냐하면 아니 본인은 지지율이 꽤 나올 수도 있는데도 포함되지 예. 않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런 만큼 허경영 후보도 꾸준히 조사에 보기로 포함됐다면 저는 5% 이상 나옵니다. 이게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를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가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본인 스스로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왜? 포함이 되는 조사에서는 꽤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4.7, 4.8. 그거 상당히 그렇게 놀라운 지지율입니다. 네. 허 후보 지지율도 수직 상승 17% 나오나요? 여기서 허 후보, 허경영 후보. 허경영 후보도 우리가 무시할 일이 못 되는 게, 근데 허경영 후보가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본인 스스로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왜? 포함이 되는 조사에서는 꽤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4.7, 4.8. 그거 상당히 그렇게 놀라운 지지율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였어요. 네, 1.56인가요? 오세훈, 박영선 다음에 허경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지지율이 얼마나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3위를 했다라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그건 대단한 일이고, 그렇죠. 특히 네. 허경영 후보가 대단한 것이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부분 출연을 해요. 본인이 네. 시사나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유튜브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늘궁도 소개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다른 유력 후보들이 사실은 벤치마킹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유튜브 대선입니다. 유튜브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출연도 하는 것이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네. 허경영 후보가 숱한 유튜브 100만 이상 구독자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지지율의 동력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지도 면에서는 뭐 허 후보가 이 못지않죠. 예, 지금 허경영 세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을 없어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TV 토론에만 나가면은 승부는 끝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쪽 캠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예, 공약 호감도는 8.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 비유력 후보, 유력 후보가 비양강 후보라고 표현하겠죠. 양강이 아닌 후보. 아닌 후보들. 네, 예.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허경영입니다. 저는 특히 네. 허경영 후보는 주목을 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도가 네. 높은 데다가 네. 이처럼 비호감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데 네.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신의 일관된 공약과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이 네.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죠. 50조 자영업자에게 퍼붓기
뭐가 다르죠? 허경영 후보가 한 이야기랑.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허경영 후보를 실제로 봤거든요. 아이고 우리 배 소장님 네. 함께해요. 예, 예. 함께합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예, 정도로 예. 본인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나왔던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소개를 안 합니다. 예, 4.7%. 그러니까 3%도 있죠. 그런 네. 정도의 네. 수치 결과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게 뭐 정확했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맞습니다.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적어도 지금 허경영 후보는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 네. 그리고 그 주목받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호감 선거예요.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희망 선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강 구도는 만들어지겠지만 네. 이념에 따라서 네. 또는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따라서 일관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지금 저출산 문제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선 후보 있습니까? 예, 십수년 지금 전부터 허 후보는 그 얘기를 했었죠. 육아 문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교육, 예. 사교육 개선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면에서는 허경영 후보의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상당히 나름대로 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만큼 불안전한 대선, 네. 불확실한 대선, 아하. 또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대선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허경영 대선 후보의 주장 등을 묶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유권자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 아시아 투데이를 통해서 또 투영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네. 다음 5년을 국가 운영할 대선 후보 김동원 전무께서는 아시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미중 충돌하고 네. 남북 관계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네. 이걸 다 뭉뚱그려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탄생하든 간에 네. 그 주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